도전통상왕 MC 김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과 정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요. 통상 역사, 통상 심리, 통상 영어, 통상 실무 등 통상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들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통상왕이 될 상인가? 죄송합니다. 부끄러워. 네. 이 퀴즈를 통해서 통상왕을 선발하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통상왕에 도전하게 될 대한민국 통상의 미래, 통상 새싹 브레인 3인방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4학년이고 정치, 외교와 경제를 복전공하고 있는 문석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으로 재학 중인 김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류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눈빛만 봐도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지금 약간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 사실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재미난 수업도 듣지만 퀴즈가 있어요. 가장 많은 퀴즈를 맞춰주신 친구에게 승점 1점을 드리고요. 이 누적 점수로 통상왕을 선발하게 됩니다. 통상왕이 되면요, 지식개발금 띵! 네네, 또 네, 돈을 드리기 때문에 자신 있으세요? 혹시 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는 저희 세대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도 경쟁은 좀 저희 약간 라이프 네. 같은 거죠. 태극기를 보더라도 이제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고대가 연대를 다 이기는 모습. 도발을 또 갑자기 예. 갑자기 연고전이 되는 분위기. 네. 고연단. 고연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통상 역사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재미난 수업 이끌어 주실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성 교수님 나와주십시오. 잘생겼다. 빛깔 최태성.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통상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함께할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너무 그 어떤 연예인을 만나는 것보다 저는 그렇죠. 오늘 설레고 떨려요. 학창 시절에 선생님 수업 다 듣고 저는 들었었습니다. 네. 사실 안 듣는 학생이 거의 없죠. 거의 대스타시죠. 네. 역사는 찾겠어요. 맞습니다. 사인은 이따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성을 빼면 역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것도 점수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재미난 수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통상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재미난 이야기. 여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것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통상이란 말이 뭔가요? 통상. 통상. 일단 제가 한자풀이를 한다면요. 네. 통할 통자에다가 장사상. 나라끼리 물품을 사고 파는 활동. 이거를 이제 통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역을 얘기하는 거네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여기서 이제 무역과 지금 질문했던 이 통상에 대해서 좀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무역은요, 어떻게 보면 좀 협의의 개념, 좀 좁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건과 물건을 서로 사고 파는 행위를 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워낙 발달돼 있고 다양하다 보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서비스.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지식. 물건은 아니잖아요. 근데 기술.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서로 오고 가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교역행위를 하는 것. 이걸 바로 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이 좀 오시죠? 자, 근데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한다면 무역과 통상의 또 차이점이 뭐냐면 무역이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활동,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그 행위, 그 자체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통상은요,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여기에 예를 들면 협상이라든지 외교라든지 또는 정치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한 행위.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근대적 조약을 맺은 나라가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벌써 퀴즈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어디? 미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미국이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합니다. 1882년에 이로부터 130년 뒤였던 2012년이었죠. 한미 FTA가 체결이 됩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도라든지 법 이런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는 굉장히 아주 포괄적인 그런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오늘 이 조미소 통상 조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서 지금 영어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뭐 언제부터 영어 배우셨어요? 7살? 어? 영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일찍부터 다녔고. 언제부터 배웠어요? 저는 영어 유치원에 다녀서 그렇구나. 역시 MZ들은 영어 유치원 아, 다니는구나. 그럼요. 이 시대는 다 대부분 그렇구나. 언제부터? 저는 공교육의 아들로서 의무교육 철저하게 따랐어요. 와. 그래요? 어. 자, 바로 그 영어 교육의 열풍, 네. 그 시작이 바로 이 조미소 통상조약부터입니다. 아니 영어 교육 광풍의 시작이 네, 조미소 조미소 통상조약부터. 통상조약부터라고요? 맞습니다. 우선 이 조미소 통상조약을 이야기하기 전에 미국 정부와 조선 정부가 최초로 만난 그 만남의 형태는 무엇이었을까요? 미국 정부와 조선 정부가 최초로 공식적으로 만난 그 형태. 퀴즈인가요? 그냥 물어본다. 그냥 를 좀 빨리 물어보는 거야. 따고 싶어가지고. 보통 친구들 아니에요. 퀴즈면 열심히 하고 아니면 좀 슬렁슬렁 하려고 지금 네. 에너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조절. 네, 힘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수업 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인가요? 그걸 배경으로 해서 정부와 공식적으로 만난 모습의 형태. 형태? 네, 전쟁. 전쟁. 아. 맞습니다. 우리요, 미국하고 전쟁 본 나라예요. 오, 그렇네요. 우리 조상님들은 와. 한판 붙었습니다. 그게 바로 1871년 신미양요. 예, 미국이 강화도를 침략하면서 벌어진 전쟁이었죠. 신미양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신미양요의 병역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제너럴 셔먼호를 격추시키면서 맞습니다. 그럼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한번 좀 설명 좀 가능할까요? 점심이 드리지 않습니다. 와, 좀 아쉽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미국이 이제 통상 압박을 가하러 제너럴 셔먼호라는 이 군함을 보냈다가 그거를 조선군이 격퇴를 시키면서 침몰을 하게 되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1866년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1년도에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된 것은 그거에 대한 미국의 이제 대응으로서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본이 나갔어요? 아니 어떻게 연도를 이렇게 정확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많이 최태 선생님을 뵙는데 이야. 공부를 안 하고 오는 건 좀 학생 하고 왔나요? 이게 태도가 좀 아, 역사 불량하다라고. 공부를 하고 왔구나. 지금 제가 볼 때 이 강력한 통상왕이 지금 후보가 지금 그러네요. 등장하는 모습인데 재민군 얼굴이 많이 빨개지고 치고 나와야죠. 분명 대기실에서는 준비 하나도 안 했다. 네, 맞습니다.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 1866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대동강, 즉 평양 쪽이죠. 이쪽에 그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들어와 가지고 상륙해서 민가를 막 불태우고 그 주위에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분노했던 이 평양 주민들이 격침시켜버린 사건.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죠. 신미양요 이전에는요 프랑스 수첩이 왔어요. 그 사건을 뭐라고 해요? 병인양. 병인 양요. 이러면서 당시 정부가 흥선대원군, 이때 신명 딱 끝나자마자 비석을 하나 전국에 쫙 세워요. 그 비석의 이름이 뭐다? 척합이에요. 잘한다. 지금부터 외국 세력과 통상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매국노다 라는 내용을 적어가지고 전국에 뿌리게 된 거죠. 굉장히 서양 세력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밀고 나왔던 이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돼요. 왜? 그의 아들이 이제 나이가 된 거예요. 이제 정치를 하게 된 거죠. 그의 아들 이름이 누굴까요? 고종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까지 있었던 그 아버지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는 좀 다른 정책들을 지금 취하게 돼요. 그래서 체결한 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 뭔가요? 강화도 조약. 강화도조약. 그렇죠. 바로 강화도 조약. 혹시 강화도 조약을 다른 이름은 공식적 명칭 혹시 아세요? 그거를 바로 조일수호 조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81년도에는요
영남 지역 유생들 만여 명이 정부 반대한다! 라고 하면서 들고 일었던 사건, 바로 영남 만인소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퀴즈를 자, 나왔습니다.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퀴즈를 자, 나왔습니다.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하나씩. 자, 준비할게요. 분위기가 스탠바이, 쌓여지네요. 스탠바이. 네, 준비하실게요. 스탠바이, 쌓여지네요. 스탠바이. 네, 준비하실게요. 아니 인성 씨 너무 즐거워한다 지금. 아, 약간 싸움 구경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이 영남 만인소에 직접적 계기가 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이며 알아요? 그 책의 내용은 무엇인지 써보십시오. 오, 자신 있게 딱 판을 드시는 분이 계시고. 어우, 저쪽 네. 고대 쪽 네, 바로 가렸습니다 지금. 네, 자신 있게 바로 나오고요. 가렸습니다 지금. 우리 네. 가이양 지금 표정이 자, 처음 지금. 듣는다는 표정이에요. 자, 어렵네요. 아,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걸. 핵심적 내용은 또 무엇일까요? 3, 2, 잠시만요. 2.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공개합니다. 자, 일단 네? 조선 책략 문호를 개방하라. 조선 책략 조선의 것이 중요하다. 조선 책략 외국과의 교섭을 확대해서 세력 균형을 이뤄야 한다. 정답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책의 이름 조선 책략은 맞았습니다. 반답. 네, 맞았는데 반만. 그 조선 책략의 핵심적 내용을 정확히 적지 못했어요. 빵점으로 동점. 줄 책 이름 말고 맨 첫. 한 점 없나요? 역사는 최태성이고. 아이고. 근데 그건 옆에도 우리 재민군도 다 썼어. 기본이 다 썼기 때문에, 예, 기본으로 다 썼기 때문에. 네. 사실 답은 이거죠. 자, 이 조선 책략은요, 일본에 파견되었던 청나라 외교관 황춘쉔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조선이 어떤 방식으로 외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자문해 준 책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지금 위에 러시아가 막 밀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친중, 결일, 연미하라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친중, 이미 조선은 중국하고 친해요. 결일, 이미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과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게 핵심이었죠. 바로 연미하라, 미국과 수교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남 지역 유생들이 다 들고 가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지금? 그 당시에 침략국. 그렇죠. 우리의 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갔는데 지금 그 나라와 지금 우리가 수교를 해야 하라고? 말이 안 된다면 들고 일어났던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영남 만인소. 고종 정부도 좀 더 빨리 개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개화 정책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곳입니다. 이 통리기무아문에서 개화 정책을 쭉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정말 척화비를 세울 때랑은 전혀 다른. 그렇죠. 180도로 바뀐 정책을. 맞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세력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견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 그리고 이제 외국과의 어떤 통상이 이제 더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판단, 이런 판단들에 의해 가지고 1882년 5월 22일 인천 제물포 화도진에서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나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자, 이번엔 맞출 수 있을지. 이겁니다. 자,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조선과 미국은요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떤 문제였을까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되는 건가요? 뭐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너무 다큐를 받지 마세요. 자, 길게 쓰고 있어요. 다들 생각 있으신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저 약간 봅니다. 개그예요. 언어가 통하지 않았다? 청나라에서 통역을 해줬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 언어나 문화 차이,
청나라는 조선이 속국이어서 체결 과정에 입회해야 한다고 주장. 미국은 이를 거부. 이에 기분. 청나라가 제국하고 이를 무슨 책을 썼어? 엄청 디테일하게 썼어요. 와. 그러니까 결국은 청나라의 회방으로 그렇게 오. 됐다니까. 그러니까 청나라가 사실상 이게 원래 양자조약인데 오. 청나라가 이제 조선이 속국이니까 아, 자기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아. 미국은 이제 우리는 조선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 정답 있나요? 와 대박. 여기 정답자가 있어요. 있어요. 정답은 조선이 영어를 몰랐다. 두 분이 맞췄습니다. 네. 긴장하면 안 되거든요. 역사는 재밌게 최태성과 함께. 갑자기 한 문제요. 갑자기 너무 어깨가 좋네요. 많이 올라갑니다. 네네네. 자신감이 그냥 갑자기 샘솟네요. 야 대박이다 진짜. 그래요. 지금 조선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국민 가운데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없죠. 예, 영어는 없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샬라샬라 되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결국은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청나라 관리 마젠충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청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입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국인들과 조선인들이 통하는 게 있죠. 한문입니다. 한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필담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마진충이 그걸 갖고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 통역을 거쳐가지고 참 힘들게 우리 한미 동맹의 출발이 시작되었다.